네,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일요일입니다. 아침에, 그죠? 어떤 기사 하나를 보여드렸죠. 그 부분은, 그죠? 이게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치, 실제 이렇다. 우리의 관세, 이런 부분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세상이 돌아가는 것, 또 진실, 거짓, 이런 것은 이렇다 하고 기사를 하나 올려드렸죠. 우리가 보통 보면 기사라고 하는 부분과 아니면 찌라시라고 하는 부분, 구분이 되죠. 더구나 이 주식판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라는 것은 대부분 다, 그죠? 가공,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첫째는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게을러요. 둘째는, 본인이 게으르다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해요. 그냥요, 그게, 우물랑 깨구리 같은 거 있죠.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이 주식의 어떤 세상의 전부라고 처음부터 어떤 대부분이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 대부분 다 꼰다, 손실을 본다, 망한다.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투기를 하는지, 투자를 하는지, 그죠? 본인이 하는 매수를 한 그 종목에 무엇이 영향을 주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도박. 그죠? 그냥 고스톱 치듯이. 그냥 제껴가지고 맞으면 단타 성공. 제껴가지고 털리면 그냥 운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운이 나한테 올 것이다. 지금 나의 손실은 단지 운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손실이 발생되는 거죠. 물론요, 어떤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주식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투기인지, 투자인지. 파리는 본인이 파리인 줄 알까요? 파리가 시궁창에 있으면 그 여기가 시궁창이라고 인지를 할까요? 그죠? 그것을, 무엇을, 그죠? 안다, 모른다, 인지를 한다, 못한다. 거기에서는요,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벌나비가 되어 있으면 나의 종착역은 꿀이 될 것이고, 그죠? 내가 파리의 인생을 살면 종착역은 시궁창이 되는 거죠. 쉽게 간다는 것은 결국은 대부분 누군가 파놓은 함정이다. 그죠? 쉬운 것은 없다는 거죠. 항상 노력 뒤에 결실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가는 길 그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주식을 하면서 가장 편한 길은 차트였다. 그리고 그 차트가 전부라고 맹신했을 때 저는 대부분 망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랬다. 그래서 차트라는 것은 웬만하면 거론을 안 한다.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유를 알아라. 계속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거죠. 모두가 절망할 때 희망을 봐야 되고, 모두가, 그죠? 희망을 노래할 때는 항상 그 이면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초 지식,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그죠?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한다. 이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오늘의 어떤 오늘 물론 추석 연휴니까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그 기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단지 우리가 그 기사 하나를 보고 와 아니면 트럼프에 대한 미국에 대한 분노 이쪽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기사 안에서 무엇을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접근하는 방식.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따라서 나의 미래는 틀려지는 거예요. 나의 계좌는 틀려지는 거예요. 나의 계좌한테 미안한 행동을 하지 말자. 그 말은요. 막연한 수익을 꿈꾸는 거, 이것도 잘못된 행동이지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아는 건지 생각,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란 거죠. 진실, 그러니까 아니면요, 이 FM, 뭔가 좀, FM대로 흘러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경제라는 것도. 주식과 경제는 약간 다른 분야예요. 그죠? 다른 분야예요. 우리가 동물 도감에서 보는 말과 경주, 그죠? 경마를 하러 갔을 때 바라보는 말의 역할은 틀리다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 경제라는 관념,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금리란 뭐죠? 금리? 우리가 그토록 주식쟁이들은 금리 인하 하면 좋다. 막 열심히, 그죠? 희망을 노래해요. 금리 인하하면 바이오를 사야 된다. 그런데 금리가 뭐야? 금리가 금리지. 금리가 뭐야? 그죠? 금리를 인하면 왜 바이오를 사야 돼? 왜 기술주를 사야 돼? 그죠? 모르죠.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갑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의 정의는 뭐죠?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금리라는 것은 성장 플러스 물가. 그러면 성장은 뭐죠? 성장이라는 거는, 그냥 GDP? 그러니까 물가는 뭐죠? CPI.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장과 물가, 여기에 변수로, 유동성. 그죠? 유동성이 가미되면 여기에서 또 주식으로 봤을 때는 막 변신, 변화, 막 뭐가 확장, 팽창 이런 게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막 그냥 재미없죠, 그죠? 뭐 금리는 뭐 이렇다, 뭐 GDP가 어쩌고, CP가 이거 어쩌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주식쟁이 할 때, 에이, 재미없어. 그냥 종목만 말해줘.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거나, 그죠? 누군가의 선생님처럼, 훈장처럼 하니까 내가 몰랐어. 당했던 거, 손해를 봤던 거, 실패를 했던 거, 이 부분을 바꿔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재밌게 바꿀 수 있을까? 경제라는 이 분야를, 세상을 주식으로 쉽게 버무리고 뭐 어르고 달래고 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어떤 설명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은 비아냥이죠. 그죠? 가볍게 우습게 여겨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항상 주식은 뭐죠? 니도 니 알아서 하는 거고 내도 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굳이 내가 너를 뭐 설명해 줄 이해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4학년이에요. 4학년을 상대로 수업을 하는데 굳이 유치원생 아니면 1학년도 안 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고 거기에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 그래서 웬만하면 그 비아냥거림이나 뭐 어떤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죠? 한문. 한자도 보면, 사람 인자가 있죠. 사람 인자. 이 사람에는 뭐다? 서로가 등과 등을 기대고 있는 이게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사람 인자를 하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좋은 결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결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어떤 인생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누군가한테는 해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죠?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떤 주식을 하면서 누군가한테 선무당일 때가 많았겠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을 누군가한테 말한다는 것도 때로는 부담일 때도 있어요.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그죠. 또 어떤 제가 먼저 경험한 것을 누군가한테 잘만 설명해 주면 그거는 또 윈윈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험. 우리가 그 제약주를 보면 그죠? 제약주 중에 보면 그 안약을 눈에 있는 이제 뭐 뉴스 9시 뉴스에 아폴로 뭐 눈병이 돈이 어쩌니 하면 다음날 무조건 급등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안약 탁 하면 3일 제약. 눈에 들어가는 약 하면 전부 3일 제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행이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일본을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이런 눈에 였는 안약 이런 거 선물을 해줘요. 우리나라는 그죠?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되죠. 가고 플라스틱 통 같은 데 해서 딱 까가 넣으면 너무 아까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 엄청나게 많이 써야 돼. 무엇보다 병원 가서 처방전 받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요. 시간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이런 안약을 편의점에서 팔아요. 그래서 이걸 선물을 받아서 눈에 막 넣어보고 하니까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러니까 눈에 넣어보니까 얘는 굉장히 부드럽다, 좋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그런 경험을 딱 하면서 3일 제약을 다 팔아버렸어요. 아 이거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회사 같다 이런 생각. 뭐 이런 게 어찌 보면 일상의 어떤 경험치다 이래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각자의 관점이죠. 제가 팔았다고 얘가 영원히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눈에 있는 그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회사가 정말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지, 그죠? 아니면 아닌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 역사는 그죠? 가까운 그죠? 정근대사 가까이는 이런 요것도 역사고 멀리는 그죠? 통일신라 시대 그죠? 신문왕이 또 문무왕을 그리기 위해서 그죠? 가문사 용 막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제 통일신라 이런 것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무슨 뚱딴지 같은 뜬금없는 소리를 해적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죠? 또 한 두세 분은 재밌다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해가 된다, 재밌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물론, 100사람의 비난보다는 한두 사람이 재밌다 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만파식적이라는 거죠. 만파식적. 그죠? 문무왕이, 그죠? 문무왕이 용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 이 피리를 불면 내가 용이 되어 나타나서 도와주겠다. 그걸 만파식적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또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아침에 그죠? 일본의 기사를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만파식적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그럴까? 아카자와 류세이 경제재생상이죠. 경제재생상. 그 이름도 어려워요. 그냥 우리로 그죠? 경제부 장관 이래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이겠죠. 어쨌든 이 아카자와 유세이 경제재생성 그냥 경제부 장관이 할게요. 이 양반이 폭탄 발언을 했죠. 폭탄 발언. 그죠? 그 기사를 봤죠? 그러니까 막 분노, 막 열받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걸 딱 볼 때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어떤 관점으로. 이게 찌라시인지, 기사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조용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얘의 진실성,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를 판단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찌라시가 될 수도 있다. 찌라시한테, 그죠? 찌라시를 진실로 믿으면 손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뭐죠? 결국은 세상살이고 경험이고, 공부라는 거죠. 첫째는요, 아카자와 유세이 양반이 누구랑 인터뷰를 했는지, 이 기사를 최초로 터뜨린 데가 어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카자와 유세이 이 부분, 이 장관이 관료가 한 데는 AFP 통신이라 그러죠. AFP 통신. 그래서 신뢰가 있는 거예요. AFP 통신. 얘는 뭐죠?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그죠? 어찌 보면 세계 손가락, 1, 2, 3 안에 드는 세계 메이저급 통신사죠. 세계 그죠? 어떤 3대 진미가 아니고 3대, 하여튼 그만큼 파급력이 있는 엄청난, 그죠? 뉴욕 타임즈, 이 정도 급의 파괴력이 있는 회사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1940년대 요 정도 설립된 엄청난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 그래서 믿을 수 있다. 어찌 보면, 그죠? 미국의 치부를 터뜨릴 수 있는 미국 통신사는 좀 없겠죠. 그리고, 언론 제동, 머독이 대부분 다 또 장악을 하고 있고, 또, 그래 보면 유대인,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어찌 보면 힘이 있는 곳은 AFP라 볼 수도 있겠어요. 어떤 기사를 볼 때는요, 제가 그 기사를 보십시오 하고 링크를 달아드렸죠. 그 기사를 볼 때는 단순하게 분노를 했다, 화가 났다, 국뽕,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첫째는 얘가 기사냐 찌라시냐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출처가 어디냐, 요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단지, 대한민국의 무슨 인터넷 기자가, 수석 기자가 쓴 어떤 기사인지 아니면 신뢰성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AFP 통신이었다. 그럼 신뢰도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제 기사를 보고 분석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석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죠. 어쨌거나, 그죠? 일본과 미국과 관세에 대해서 실무 협상을 벌인 당사자죠. 아키자와 유세이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실무자다. 알고 있다. 그죠? 이 사람이, AFP 통신에 빵 터뜨렸다. 이거는 파급력이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왜? 당사자국이고 약소국이고 힘이 없으니까. 지금도 당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침묵 지키고 가만히 있는 게 어찌 보면 덕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항상 우리나라는 뭐죠? 당파 싸움. 그죠? 길거리 가면 아무 이유도 없이 성조기 들고 막 흔드는 사람들. 그죠? 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요. 과거도 똑같아요. 조선시대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국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항상 문제는 당파 싸움이에요. 노론소론, 그죠? 남인, 북인. 이게 문제였다. 그러면 때로는 이 당파 싸움을, 그죠? 당파에 휩쓸리지 않고 뭔가를 헤쳐나가는 그런 정치인이 누군가가 있었을 때는 어찌 보면 나라가 빛나고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것도 있었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당파 싸움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트럼프하고 그죠?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벌이는데 이 와중에도 그죠? 미국 편 드는 사람이 있죠. 당파에 따라서 미국 편 들고 때로는 북한 편 들고 때로는 일본 편 들고 이런 부분이 문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죠? 사대주의, 관료주의, 간신주의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 그들만의 이득을 위해서 그죠? 뭔가를 하는 이게 잘못됐다 이래 보는 거예요. 어쨌든 아카자와 유세이 이 사람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뭔가 구원의 밧줄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트럼프한테 당하고 관세 협상을 안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한테 정부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고 욕하죠. 협상 똑바로 안 한다고, 빨리 안 한다고, 이런다고, 저런다고 계속 욕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죠? 그냥 갖다, 그죠? 바치라고. 조공처럼.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다. 어쨌거나, 그럼 일본에서 왜 이랬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죠? 일본 정부 관료가 미국을 상대로 대들은 적이 있었나? 제 기억에는 없어요. 이거는, 그죠? 천적이 아니고, 좀 일방적이다 해야 되나? 그죠? 힘의 균형?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었다. 한 적도 없었다. 그냥 2차 대전 패망 이후에 무조건 시킨 대로 숨만 쉬고 살았다. 이건 좀 과장됐을까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뭔가가 달라졌다. 첫째는 일본에서 있었던 거는 최근에 총리를 새로 뽑았죠. 그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당선. 이 부분도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폭탄 발언, 아카자와 유세이 이쪽은 관심도 없었어요. 새로운 총리가 누가 되느냐 이걸만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다카이치 사나엔가 그랬죠. 하여튼 사람 이름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다. 그리고 아주 강경파다. 아주 강경파. 어찌 보면 그죠? 닉네임이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면 대표적인 또 보수 강경파의 극우주의, 그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아베가 그랬듯이 보수 강경파 극우주의 이런 식으로 되면 항상 그 다음 따라되는 게 있죠. 우리나라하고 척을 진다. 거리를 둔다. 그러면 또 나타나는 게 독도. 다케시마라고 또 우기겠죠. 독도 문제, 영토 문제, 또 아니면 신사참배, 아니면 위안부 문제 이런 식으로 또 분열이 생기겠죠. 이 사람은 총리가 되기 전에 또 야스쿠니 참배, 이런 것도 대놓고 하는 어떤 극우주의. 그래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부분 이런 어떤 사람들이 될 때는 국가 주도형 뭔가 경제를 펼쳐요. 아베노믹스처럼. 그래 되면 달러도 막 찍어서 막 뿌리는 거죠. 식량, 에너지, 반도체, 방위 이런 데다가 엔화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되면 또 우리나라하고 영향도 미치게 되겠죠. 그래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신경 쓰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아카자와 유세이의 폭탄 선언 이 부분이 일본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겠죠. 그죠? 배신자다 하겠죠.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 되면 돼요. 미국한테 버림받고 공격받는 일본이 과연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을까? 오히려 손을 잡자 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오히려 득이다. 좋다. 이래저래 우리는 나쁠 게 하나도 없다. 지금 흐름을 보면. 그런 생각. 그리고 아카자와 유세이 이 사람의 어떤 폭탄 발언 이후에 폭탄 발언이 뭐죠? 다 짰다 그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일본이 미국한테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67조 이걸 준다고 한 적 없다. 준다고 한 적도 없고 줄 생각도 없고 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왜 그런 소리를 했느냐? 아니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단지 우리는 침묵만 지키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죠. 일본이 우리가 뭔가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건 없다. 침묵 지키고 있었다. 왜? 미국이 원했다. 뭘 원했는데? 미국이 정확하게 르트닉이죠. 르트닉 장관이 발표를 할 때 일본은 르트닉 장관은 그죠. 미국 상무부 어떤 수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죠? 투자하기로 했다. 이게 주요 골자죠.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내용이 참 그죠? 기가 찼죠.
우리 입장에서 기가 찼지만은 일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굴욕이라고 그랬죠. 굴욕, 치욕. 그게 이제 점점 확산이 된 거예요. 르트닉 장관이 일본이, 그죠?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투자처를 만드는데 일본에 5,500억 달러를 받아서 일종의 협회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쓰느냐. 이 투자처에 이 르트닉 의장이, 르트닉이 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일본에서 준 돈 5,500억 달러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들 100%가 미국인으로 구성한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본은 간냐지만 너희는 돈 많네. 나머지 운영은 미국이 우리가 다 알아서 갈게. 그런 개념. 그리고 여기에서 그죠? 이익금의 90%는 미국이 갖고 간다. 그건 뭐죠? 한마디 일본은 돈만 내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그냥 먹을게. 그 말이죠. 강탈. 우리가 봤을 때는 강탈.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강탈. 일본은 어떤 개념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이 이야기하는 건 뭐죠? 아주 이제 고급지게 이야기하면 미국인들, 그네들이 하는 거는 그죠. 캐피탈 콜이라고 불러요. 캐피탈 콜. 걔네들이 표현할 땐 그래요. 그죠?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남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침략 당했다고, 우리가 공격하면 그죠. 영토 확장이라고 표현하듯이 그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캐피탈 콜이라고 불러요. 캐피탈 콜. 삥 뜯어가는 거. 그것을 캐피탈 콜이라고 부르면서 미화를 시키는 거죠. 그게 지금 르트닉 장관이 하는 행동. 근데 이게 뭐냐? 일본은 이런 조건으로 했다. 그래서 비슷한 조건에 있는 한국 역시 우리한테 그런 조건으로 해라. 어떻게 할래? 근데 3,500억 내놔라. 같은 조건으로. 그죠? 그 소리였죠. 근데 이게 뭐다? 아키자와 유세이가 발언할 때는 이거는 멍멍이 소리였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럼 왜 그랬는데? 왜 그랬어? 그죠? 왜 그랬는데? 근데 AFP 통신가 인터뷰할 때 아카자와 유세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실제 투자금 뭐 5,500달러 이런 거 없다. 우린 실제 한 1, 2%그 정도 선이었다. 1, 2%. 5,500억이 아니고 1, 2%니까 50억에서 100억 사이. 나머지는 뭐다? 그냥 뭐 대출이나 뭐 대출 보정 한 요 정도다. 근데 미국이 뭐라 했어? 몰라, 막. 너가 뭐 1%를 투자하든 2%를 투자하든 50억을 투자하든 100억을 투자하든 그건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대출을 하든 대출 보정을 하든 그것도 관심도 없다. 한마디로 1번 너한테는 관심 없다. 단 너는 그죠? 삐끼만 날려라. 옆에서 적당히 쇼만 해도 보조만 맞춰도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한국을 털어먹을게. 한국의 3,500억 달러를 뜯어갈 테니까 너희는 침묵만 지켜라. 일종의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건의 재구성을 해보면 일본한테 5,500억 달러의 이런 조건으로 했다고 너희는 구라를 쳐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한국을 털어먹을게. 그러면 일본에서 그냥 침묵 지키고 있을게. 일본은 그냥 가타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게. 그래서 계속 침묵 지키고 있었죠. 뭐야 하면서 그랬는데 그죠? 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죠. 바뀌어버리면서 극우주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이 여성 총리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어떤 보수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다 보니까 미국한테 그런 어떤 관세 협상을 벌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치욕적이다, 굴욕적이다 하면서 마녀사냥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아카자와 유세이가 다 쓰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명예부터 모든 걸 잃게 생긴 거예요.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래서 이 사람이 폭로를 한 거예요. 근데 폭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언론을 등에 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했을 때는 미국은 못 믿겠다 해서 프랑스, 그죠? 프랑스의 AFP 통신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빵 터졌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은. 그럼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정부와 대통령을 많은 쪽에서 비난을 했어. 그죠? 왜 협상을 안 하냐부터 해서 막 비난을 하고 뭐 난리적인데 지금은 전 세계가 어떻게 해요? 영웅 취급을, 영웅. 미국의 불합리에 맞서서 끝까지 저항을 하고 싸우고 버틴 대한민국 대단하다. 대통령 대단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단하다. 지금 여론이 그런 식으로 확 바뀌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